안녕하세요. 문제해결과 컴퓨팅 사고의 일조 프린템 서우준의 발표자 김서희입니다. 저희는 파이썬, MBTI, 교육 심리학을 기반으로 하여 학습 유형 분류 및 조언 출력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습니다.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한 것인지, 알고리즘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실행 결과는 어떠한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얘기한 후 역할 분담과 수행 후기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학습자들이 맞춤형 학습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실제로 자기한테 맞는 학습 방식이 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이 하는 방법을 따라하거나 무작정 열심히만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학습 효율이 떨어지거나 동기까지 잃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는 학습자의 성향을 진단해서 그에 맞는 학습 조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MBTI처럼 친숙한 구조를 참고하되 교육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학습에 특화된 새로운 유형 분류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습자들이 자기 특성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하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전략을 세우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게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기존의 학습 유형 검사를 보면 대부분 이론 중심이라 결과 해석이 추상적이고 실제 학습 전략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습자의 구체적인 학습 행동을 반영하면서 실질적인 조언까지 연결될 수 있는 진단 도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교육학 이론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성향을 구조화된 방식으로 분석하고 각 성향에 점수를 부여해 정량화했습니다. 또 이 결과를 시각화해서 학습자가 자신의 특성과 그에 맞는 전략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즉, 단순한 분류를 넘어서 학습자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전략까지 제시하는 게 저희 프로그램의 강점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이름은 Personal Study Type Indicator의 앞글자를 딴 PSTI입니다. PSTI는 단순 떠다니는 정보 기반이 아닌 콜브의 학습 유형 이론과 위트킨의 환경 의존, 환경 독립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공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집중 방식을 고려하여 학습 성향을 다음과 같은 4가지 범주로 나누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각 특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 처리 방식에서는 직접 실행하며 배우는 A 유형과 관찰과 숙고를 통해 개념을 정리하는 O 유형으로 나뉩니다. 정보 지각 방식은 체험 중심의 E 유형과 이론 중심으로 학습하는 C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환경 의존 방식은 독립적으로 학습하는 I 유형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D 유형으로 나뉩니다. 집중 방식은 짧게 자주 집중하는 S 유형과 길게 몰입하는 L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이처럼 각 범주는 상보적인 2가지 성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희는 총 20개의 질문을 통해 학습자의 성향을 진단하고자 했습니다. 모든 문항은 특정 성향을 나타내는 평서문 형식이고 학습자는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됩니다. 각 범주별 점수를 합산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학습 유형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때 질문 수가 적어 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중도 이탈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 고려로 20문항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저희 조는 본 프로젝트에서 수업 시간에 배운 파이썬을 활용해 설문 응답을 분석하고 학습자의 성향과 유형을 판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된 건 딕셔너리 자료형입니다. 각 성향의 점수를 누적하거나 유형별 학습 조언을 연결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하였습니다. 리스트는 설문 문항을 묶어서 다루거나 질문 순서를 무작위로 섞는 데 활용하였고 반복문과 함께 사용하기에도 적합했습니다. 응답은 5점 척도로 구성하였고 연산의 효율성을 위해 정수형으로 처리해 성향 점수를 계산하고 백분율을 구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이처럼 파이썬의 자료형 특성을 잘 활용해 분석 효율을 높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자는 각 문항에 대해 5점인 매우 그렇다부터 1점인 매우 아니다까지 총 5단계로 응답하게 됩니다. 모든 문항은 하나의 성향에 긍정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점수는 2 성향에 동시에 반영됩니다. K가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특성 N의 점수는 K, 특성 not N의 점수는 6-K의 점수를 얻게 됩니다. 예시를 통해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특성 C를 긍정하는 평서문이 있습니다. 이때 C 성향 문항에 4점을 주었다면 C는 4점, 반대 성향인 E는 6점에서 4점을 뺀 2점으로 계산됩니다.
이처럼 긍정 성향에는 응답 점수 그대로, 반대 성향에는 6에서 응답 점수를 뺀 값을 반영하여 성향 간 상대적 강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영문항 없이도 균형 잡힌 점수 계산이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각 성향쌍은 다성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축당 최대 점수는 25점입니다. 사용자의 응답 점수를 합산해 각 축에서 어느 성향이 더 높은지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ID 축에서 I가 20점, D가 5점이라면 해당 축의 대표 성향은 I로 결정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4가지 축의 대표 성향을 조합해 최종 유형을 도출하며 총 16가지 학습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학습 유형 선별 과정을 수식을 통해 다시 살펴보면 특성 n이 각 문항에서 얻은 점수의 총합과 특성 not n이 각 문항에서 얻은 점수의 총합 중에 더 큰 점수에 해당하는 특성을 부여합니다. 즉, 예시를 통해 다시 이해를 돕자면 E는 문항 1부터 문항 5의 총합이 19점을 받았고 C는 11점을 받았기 때문에 더 높은 점수를 가진 특성 2를 부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각 방식에 해당하는 특성이 선택되어 최종 PSTI 유형이 결정됩니다. 유형이 결정되면 학습 유형에 맞는 조언을 딕셔너리에서 불러와 출력합니다. 학습 조언 구성 요소로는 적합한 학습 환경, 추천, 비추천 학습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Matplotlib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8가지 성향 점수의 상대 비율을 차트로 시각화하여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단순 유형 분류가 아닌 같은 유형이더라도 정도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알고리즘 순서도를 통해 전체 알고리즘 흐름을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질문 리스트를 무작위로 섞어 화면에 출력하고 응답자는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한다. 둘째, 긍정 쪽에 가까우면 점수가 그대로, 그렇지 않으면 6- 점수를 추가하고 이 과정 후에 다음 문제로 넘어간다. 셋째, 20문항 응답 완료 시에는 기준값인 13을 기준으로 특성 n 또는 특성 not n을 선택하여 최종 유형을 판별한다. 마지막으로 결과 텍스트, 학습 조언, 그래프 등을 동시에 출력한다. 이 모든 과정은 티킨터 기반의 GUI상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질문 구성, 점수 계산, 유형 판별, 결과 출력 및 시각화의 4주요 단계로 구성된 전체 코드의 핵심 코드를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드를 작성할 때 가장 주안점에 둔 것은 코드마다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핵심 함수가 명확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 데이터 구성을 위해 만든 코드입니다. 딕셔너리 형태로 구성된 이 코드는 question에는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실제 문장이, positive에는 해당 문항이 지지하는 학습 성향을 나타냅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응답 점수를 어떤 성향에 반영할지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어 점수 계산 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응답 척도와 점수 구조 정의에 있어서 사용한 코드입니다. 응답 척도의 점수를 매핑하여 사용자의 선택을 점수값으로 변환한 후 이 점수는 unAnds 함수에서 계산 로직에 직접 사용됩니다. 모든 성향의 초기 점수는 0으로 설정하였고 응답이 들어올 때마다 해당 성향 점수에 누적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사용자 응답 처리 로직에 사용된 코드입니다. unAnds 함수는 사용자가 버튼을 클릭해 응답했을 때 실행됩니다. 현재 문항의 포지티브 성향을 불러오고 미리 정의한 딕셔너리를 통해 반대 성향을 자동으로 결정합니다. 선택한 점수는 scores 딕셔너리에 누적되고 반대 성향에는 6- 점수가 더해지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 그림과 같이 말이죠. 네 번째, 학습 유형 판별에 사용된 코드입니다. 모든 응답이 끝나면 4가지 성향 축에서 점수를 비교해 더 높은 성향을 선택하고 이를 조합해 최종 4자리 유형 코드가 생성되는데 기준 점수는 각 축별로 25점 만점 중 13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즉, 특성 n의 총합과 특성 not n의 총합을 비교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섯 번째, 결과 출력 테스트 구성에 사용된 코드입니다. 최종 결과는 TK 텍스트 위젯에 출력되며 유형 설명과 성향 점수는 가운데 정렬, 학습 조언은 왼쪽 정렬로 구성해 가독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조언은 딕셔너리에서 자동으로 불러오며 유형별 명칭도 함께 출력됩니다. 마지막으로 성향 점수를 시각화하는 데 사용한 코드입니다. 성향 점수는 Matplotlib을 활용해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되게 설계하였습니다. 성향별 백분율을 계산하여 시각화하고
Figure Canvas TK-AGG를 사용해 tkinter GUI 내에서 텍스트 결과와 함께 통합된 화면으로 제공됩니다. 다음은 실제 저희 동기가 참여한 PSTI의 검사 결과 화면입니다. PSTI 유형의 이름과 특성의 배분율, 학습 조언, 막대 그래프가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각화하여 나타내니 특성들의 정도가 더 눈에 잘 들어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저희 프로젝트의 본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팀원 역할 분담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래밍 보조, 알고리즘 구조 제작, PSTI 유형 분류, 베타 테스트는 조원 모두가 고르게 참여하였습니다. 좀 더 집중한 개별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저희는 구글 드라이브에 프로젝트에 사용한 모든 결과물을 공유하여 피드백을 끊임없이 주고받아 프로젝트의 퀄리티를 높였습니다. 또한 구글 미트를 통해 매주 회의를 진행하였고 오프라인 회의도 2차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직접 제작한 캘린더, 표를 사용해 세부 일정을 주 단위로, 일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조원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협력적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학습자의 성향을 객관적으로 분류할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유형 분류 방법에 있어서 고민하던 와중에 초기에 응답 선택지로 예, 아니오를 구성하였었습니다. 피드백을 주고받던 와중 이는 이분법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 범주별 응답 구조를 설계하여 5점 척도 응답 구조를 선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100분일까지 표시되는 다층적인 응답 방식을 구현함으로써 이분법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문과 2명, 사탐런을 한 이과와 겉보기에만 이과인 문과 4명이 모여 파이썬 코드를 짜는 것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협동학습의 의미를 되새겨 각자의 강점이 무엇일지 고민하여 역할 분담을 한 후 사소한 것이라도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과제 수행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교육학도로서 교육적 아이디어를 실천 가능한 형태를 전환해보는 경험이었습니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 파이썬을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학습자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생소하고 낯선 파이썬을 다루며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협업 활동의 교육적 가치를 진심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용한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 시간 저희의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